제 세 번째 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통계 분석 두 번째,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에서 상관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죠? 중학교 3학년 상관관계라는 명칭으로 수학 교과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교과에서도 상관 분석하기 등으로 이미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에 비해서 회귀 분석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가지는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라서요. 상관 분석 먼저 공부하시고 이어서 회귀 분석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분상과 상관계수의 공식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이요? 공분상값, 상관계수값이요. 각각을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이라고 읽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한 뒤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잘 구한 걸까라는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되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게 되고요. 상관계수를 보통 로우라고 표기할 때 로우가 0입니다 라는 귀무가설에 대해서 로우가 0이 아닌데요 라는 대립가설을 세워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검정 통계량의 값에 대한 식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 이 식을 꼭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에서 회귀 모형과 추정 회귀식을 구하는 내용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때 추정 회귀식은 y hat은 a 더하기 bx, a와 b를 회귀 계수라고 하고 계수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y hat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일 때 단순 회귀 분석, 여러 개가 있으면 y hat은 a 플러스 b1 x1, b2 x2 점점점 역시 계수들이 여러 개가 보이죠? 이러한 계수들을 확인해 보는 회귀 분석을 다중 회귀 분석, 시험에는 단순 회귀 분석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은 분석하는, 해석하는 쪽으로 많이 나와요. 다양한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서 다중 회귀 모형에서 잔차의 성질을 암기해야 되고 결정계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잔차가 무엇이고 결정계수가 무엇인지는 이후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어부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과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정, 두 가지 가설 검정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귀 모형에 대한 검정이고요. 또 하나가 회귀 계수에 대한 검정이더라. 각각의 가설 검정을 위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해서 가설 검정을 직접 해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주요한 5가지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바로 상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공부하려고 보니 공분산의 이해라고 하면서 공분산의 개념, 공분산의 계산, 또 연습 문제까지 풀이가 있는데요. 공분산은 이미 공부를 해보셨어요. 챕터 1에서 분산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는 삼포도라면 공분산은 두 변수 x, y 사이에서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는 분산의 일종이다 이렇게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바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렸으니 그림 위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x값들과 y값들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 표본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는 거죠. 각각의 대상에게 키와 몸무게를 동시에 물어보게 되고 키의 입장에서 평균이 있겠죠? 몸무게 입장에서 평균이 있겠죠? 이 키와 몸무게의 평균을 기준으로 관찰된 값들의 편차를 모두 계산하는 거예요. 그 편차를 이용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나요를 측정하는 것이 공분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한 변수에 대한 분산 개념을 확장하여 두 변수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특히 두 변수 xy의 선형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함께 증가하는 거죠? 함께 감소하는 것도 보이죠? 다시 말해 키가 클 때 몸무게도 크고 키가 작으면 몸무게도 작네. 이렇게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또는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이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변수가 함께 어떻더냐라는 거를 확인하는 측도가 공분산인데, 특히 제가 지금 그린 그림에도 선형성이 보이잖아요. 직선성을 말하는 거죠. 선형 관계를 나타낼 때도 공분산을 계산한다. 기호는 코베리언스 XY라고 표기합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니 변수, 변수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이때 변수란 확률 변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키, 몸무게 이와 같이 평소에 알고 계신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우리는 확률에 대한 연구를 할 거라 확률 변수예요 라고 공통적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공분사는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 즉 공동 변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x와 y가 함께 커져요, 함께 줄어요. x가 커질 때 y는 줄고 x가 줄을 때 y는 커져요. 이렇게 함께 활용하는 것이 공분산이고요. 공분산 계산 알려드렸잖아요. 먼저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x값에서 평균을 빼고 y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의 곱을 확인한 뒤 그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평균은 expected value라고 해서 뭐라고 표기했는데요. 이때 모집단의 공분산을 계산할래요? 그러면 시그마 xy 다음 페이지에 바로 확인이 되지만 동그라미 3번에 표본의 공분산을 계산할래요? 그러면 SXY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 전체의 공분산이 궁금하면 모 공분산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으로부터의 공분산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표본 공분산을 계산하는 거죠. 시그마 XY, SXY 기호만으로도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꼭 구별해 주시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의 곱의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호는 코베리언스 XY라고 쓰고요. 모집단은 개수 n으로 나누는 거, 이에 표본은 n-1로 나누는 거, 이 두 가지만 구별해 주시면 공분산 계산하는 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연습 문제 체크입니다. 다음 두 변수 x, y에 대한 공분산을 구하면 x가 2일 때 y가 5, 4일 때 4, 6일 때 3, 8일 때 2, 10일 때 1인데요. 5개밖에 없네요. 표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서 어디에서 5개를 뽑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리하였다. 그러면 표본이고요. 다음 두 변수 x, y에 대한 공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면 모집단이다. 수학적으로 연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편차의 기대값을 구할 때 n으로 나눌지 n-로 나눌지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x의 평균 계산합니다. y의 평균 계산합니다. µx, µy 모집단이란 뜻이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x의 평균은 6이고요. y의 평균은 3입니다. 그러면 6에서 3에서 각각의 편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네요. xi에서 6을 뺀 결과들, yi에서 3을 뺀 결과들입니다. 이제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편차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리고 모두 더해서 모집단이니까 5로 나누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때 x와 y의 편차의 곱이 마이너스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질 때 y는 커지는 거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가는 거죠. 이렇게 생겼겠다. 클 때 작고 작을 때 크겠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4다. 공분산을 계산했을 때 음수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고요. 양수예요 그러면 반대의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분산을 계산해 보셨고요. 공분산은 보통 코베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코베리언스 계산하세요 그러면 앞서 정의에 맞추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x와 y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y의 기대값을 곱한 값을
빼서도 계산합니다. x와 y의 코베리언스는 y와 x의 코베리언스와 같겠죠.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지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빼는 위치가 반대여도 그 계산 결과는 같겠죠. 만약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x와 y 자리에 변수를 수정하게 되면 상수항이 없어지고 AC 코베리언스 XY가 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직접 넣어서 이 값들을 이 자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보세요. 충분히 AC가 함께 곱해지는 결과가 얻어지는구나 라고 확인이 됩니다. 앞서서도 미리 표본의 공분산을 말씀드렸는데 SXY로 표기하고요. 표본 분산처럼 n-1로 나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의 편차의 합의 n-1, 이 부분이 표본의 공분산이다. 보통은 표본 공분산이라고 읽습니다. 왼쪽 플러스입니다. 모 공분산 시그마 xy, 표본 공분산 sxy. 모 공분산에서는 뮤x, 뮤y를 이용해서 공분산을 구하고요. 표본 공분산에서는 x바, y바를 이용해서 공분산을 구합니다. 구별되시죠? 그들의 공통인 특징은 공분산이 양수, 영, 음수로 확인이 될 때 양수더라 그러면 두 변수 x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더라. 그런데 음수더라 그러면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가 클 때 하나가 작고 하나가 작을 때 하나가 크더라. 만약에 한 변수의 분산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수의 값 중 하나의 값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값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하나니까 평균도 A겠죠? 앞서 공분산 계산할 때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뒤에 시그마를 하고까지 계산하기 전에 하나의 편차가 0이 되니까 그들의 코베리언스는 무조건 0이다. 디귿번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공분산을 배우셨는데요. 공분산은 두 변수 사이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특히 직선적으로 흩어졌느냐를 기호로 표기하기도 했어요. 플러스가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에 있죠?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공분산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상관 분석 그리고 상관 계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니까 플러스에 공분산의 크기는 변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아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한 공분산을 각 별량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것이 상관 계수고 상관 계수가 어떠한 단위와 상황에서도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인 선형 관계의 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쯤 되면은 공분산을 어떻게 표준화하는지 궁금하시죠? 뒤에 가서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상관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Correlation Analysis 설명해 볼게요.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어떠한 관계? 선형적 관계. 선형이란 직선의 관계입니다. 공분산을 설명할 때 이렇게 직선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직선의 관계도 보이더라 했는데 이러한 관계를 표준화해서 어떠한 대상이든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결과가 상관 분석이고 상관 계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의 강도를 상관 관계라고 하고 상관 계수를 구해서 그들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모 상관계수 로우예요. 로우 XY, 표본 상관계수 RXY, 모 공분사는 시그마 XY, 표본 공분사는 SXY, 이와 비교해서 모 상관계수는 로우 XY, 표본 상관계수는 RXY입니다. 구별해 주세요. 먼저 상관 분석은 그 핵심이 선형성이에요. 기억번에도 있지만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때 선형이란 직선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곡선이나 포물선, 다른 도형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직선. 니은번에는 x의 값과 관계없이 y 값에 흩어진 정도가 같아야 한다. 이를 등분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도 그림을 그렸지만 한 번 더 그려 볼게요. x값에 의해서 y값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이들의 퍼짐이 또 다른 x값에서도 퍼짐이 있겠죠. 이들의 퍼짐이 유사해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이 주장이 니은번이었던 겁니다. y값의 흩어진 정도가 같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이분산성이라고 한다. 큰 쪽이 작은 쪽이 이렇게 분포가 두 동강 날 것이다. 이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가정이라서 이러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의도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디귿입니다. 이상치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해야 된다. 이상치는 보통의 값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유독 몇 개가 벗어났다. 그러면 제거하고 최대한 제거하고 보는 게 좋다.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서 상관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왼쪽에 플러스 보니까 상관 분석을 할 때 산점도를 그려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의 여부, 이상치의 존재 여부, 자료의 군집 형태 및 층화 여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그려서? 산점도를 그려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공분산 이후에 상관 계수를 구하여 상관 분석을 하는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계시고요. 상관 분석의 종류에는 x 하나에 y 하나인 단순 상관 분석, x가 여러 개이면서 y와 관계가 있는 다중 상관 분석, x가 여러 개일 때 특정한 한 가지와 다른 변수 사이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편상관 분석, x1, x2와 y 사이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중상관 분석, x1, x2, x3 여러 개 그리고 y 사이에서 나머지를 고정시키고 x1과 y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상관 분석을 할 때는 편상관 분석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볼게요. 직장인의 나이, 연봉, 혈압 간의 다중상관 분석에서 연봉과 혈압 사이의 순수한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를 통제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나이가 통제되고 연봉과 혈압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편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관 분석의 종류 중에 보통은 기억을 기억해 주시고요. 상관계수를 구하러 가도록 합시다. 상관계수는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척도거든요. 기억번 두 변수의 직선 관계의 밀접성 정도를 나타낸 척도다. 계산 방법이다. 하나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 계산한다. 그 계산하는 방법은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거다. 무엇으로 표준화할까요? 각각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합니다. 아래에도 각각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합니다. 공분산의 식이 분자에 확인이 되고 분모에는 각각의 표준 편차 확인이 되죠? 각각의 표준 편차 확인이 되죠? 분자와 분모에 모두 n분의 1이 있습니다. 따라서 n분의 1을 제거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분자와 분모에 모두 n-1분의 1이 있습니다. n-1분의 1을 제거하면 최종적으로는 x와 y 사이의 곱의 시그마를 x 편차의 제곱에 시그마, y 편차의 제곱의 시그마 각각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계산이 확인이 될 겁니다. 상관계수 계산에서 그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 모 상관계수랑 표본 상관계수 분모로 나누는 게 달랐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니 각각 시그마에서 시그마 공식이 같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공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이 보이실까요? 오른쪽에 기호 하나 들어갈게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y는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공분산이고요. sx, xy, sxy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랑 공분산입니다. 기호가 섞여서 소개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눈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요. 이후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변수를 ax 플러스 b, cy 플러스 d로 바꾸게 되는데 변수가 바뀌어도 a와 c
C가 곱해서 양수이면 상관계수의 값은 동일하고 A와 C의 곱이 음수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X와 Y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합시다. 연구자가 X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똑같이 자료가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러면 역시 플러스로 확인이 되고요. 연구자가 이들의 범위를 2배, 3배로 늘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똑같이 플러스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X는 양으로 늘리고 Y는 음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나요? 이때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상관계수의 값은 동일합니다. 무엇만 고려하면 된다?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고려하면 되는데 다시 왼쪽으로 와서 ax 플러스 b cy 플러스 d에서 ace의 곱이 양수이면 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ace의 곱이 음수이면 그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a와 c의 곱을 이용해서 방향과 부호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상관계수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상관계수의 특징으로 음의 상관이다, 상관이 없다, 양의 상관이다 라는 양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0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하나 해볼까요? K고등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시간 X와 자습시간 Y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5명의 학생을 뽑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5명의 학생을 뽑았으니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5 빼기 1, 5 빼기 1로 나눠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공분산을 계산할 때도 5 빼기 1, 4로 나눠야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관계수 RxY를 구하면 RxY 기호 또한 표본 상관계수인 거죠. 먼저 각 변수 XY의 평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 3이 보였고요. 분산을 계산해야 되겠죠. 분산은 X값들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을 4로 나누는 것, Y 역시도 4로 나누어서 4분의 40, 4분의 10을 얻었습니다. 공분산도 계산해야 돼요. 공분산은 X에서는 6을 빼고 Y에서는 3을 빼서 그 편차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게 곱한 편차의 합을 4로 나누게 되는데요. 약분을 하지 않고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RxY를 계산해 볼까요? 분자의 루트 4분의 40, 루트 4분의 10, 분모의 마이너스 4분의 20, 4를 모두 지우면 루트 40,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20, 루트 안에서 4, 10, 10분의 마이너스 20, 2 곱하기 10분의 마이너스 20, 따라서 마이너스 1, 왼쪽에 구한 마이너스 1과 동일하죠? 현재 계산된 바는 각각을 약분해서 그 자리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대로 계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도 필요 없으니까 위에 있는 것만 계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20, 루트 40, 루트 10 그러면 가장 빠르게 답이 얻어지겠죠? 연습 문제 체크 정도는 꼭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문제도 풀었는데요. 그 특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약하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다. 0이다 라는 그림이에요.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가 1과 마이너스 1이면 모든 자료가 기울기가 양수, 음수인 직선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부르더라. 예를 들어서 리을본 볼까요? 임의의 상수 AB에 대해서 y는 a 플러스 bx와 같이 y가 x의 직선관계이면 b가 양수이면 양의 상관이고 b가 음수이면 음의 상관이면서 완전 상관이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자료들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왼쪽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 직선 위에 있어요.
가장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완전 상관, 완전 상관이다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리을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디귿번에서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곡선의 관계예요. 특히 어떤 곡선이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요.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왼쪽은 양의 상관이고 오른쪽은 음의 상관이라서 최종적으로 상관계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읽어볼게요. 자료들이 포물선의 모양을 나타내면 양의 상관과 음의 상관 관계가 섞여 있으며 그 결과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이라고 해서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관계가 없을 뿐이다.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다른 곡선의 관계일 때 0으로 상관계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미음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에 대한 공분사는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달라지면 값이 변할 수 있지만 상관계수는 표준 편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변수들의 측정 단위가 달라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준화를 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 충분히 설득력 있죠. 다음 페이지 비읍번 편상관계수란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름이 편, 부분이다 라는 거죠. 편 상관계수. 앞서 x하고 y가 서로 상관이 없으면 계수가 0이라고 했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x, y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의견인데 맞을까요? x가 커질 때 y가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자신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 이럴 때 우리는 x와 y가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 상관계수는 0이겠죠? 그러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인 건 아니다. 포물선의 관계는 독립이 아니죠. 이응번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해서 인과관계인 건 아닙니다. 이때 인과관계란 x가 y에 영향을 주는 관계, y는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가 회귀 분석이에요. 이후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서는 인과관계를 공부할 거지만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담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를 담보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을 추정할 거라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이때 기울기 B는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상관계수 곱하기 x의 표준편차분의 y의 표준편차, 그 결과가 b이고요. x와 y의 표준편차는 모두 양수니까 회귀계수의 기울기의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상관계수의 부호와 같겠죠? 당연히 상관성이 양이면 이를 관통하는 회귀직선도 양수이고요. 상관성이 음이면 관통하는 회귀직선도 음수니까 상관계수의 부호와 회귀직선에서의 기울기의 부호가 일맥상통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또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치옵번 단순 선형회귀에서 결정계수 r제곱은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과 같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은 두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귀 분석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모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정보들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오른쪽 단순 선형회귀 분석이란 하나의 독립변수 x를 이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 y를 선형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y hat은 b0 플러스 b1x 계수를 추정해서 회귀식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울기 파트를 계산할 때 상관계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 체크.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맞습니다. 2번 1차 직선의 함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직선의 관계예요. 직선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도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포물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의 관계, 음의 관계 따라서 전체의 상관계수가 0이 될 수 있는데요.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직선성이 의심된다라는 거고 관계가 없다라는 해석은 아니다. 4번에 -1의 상관계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위에 모든 자료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서도 그래프까지 그려봤지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자료가 있으면 상관계수는 -1이 된다. 맞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포물선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은 상관계수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공부해 보려 하는데요. 표본을 통해서 두 변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한 연구자에게 정말 상관성이 있는 거 맞아? 계산된 결과를 통해서 그 상관성에 대해서 확신해 하는 반문을 누군가 한다면 두 변수 xy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정하게 됩니다. 가설을 보니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0이다. 이런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 0이 아니다 라고 놓고 연구자가 R은 0.12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0에 가까운데 정말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정해와 라고 하면서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때는 검정 통계량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그리고 이 값을 자유도가 2인 T분포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유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식과 자유도가 2인 T분포를 기억하기를 정말 바라고요. 식도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이니까 상관계수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1-r제곱분의 n-2 자유도 n-2가 보이죠? 루트가 있고 r, x, y 상관계수 제곱의 n-2 확인해 보면 2자가 많아요. n-2, r의 제곱 이렇게 2자가 많아요. 루트도 제곱근이죠. 또한 자유도는 n-2예요. 최대한 2가 많은 식을 골라라.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기출문제 체크 볼게요. 두 변수 x, y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귀무가설은 모 상관계수가 0이다. 대립가설은 모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이 둘을 검정하는 건데요. 이러한 유의성 검정을 T 검정으로 할 때 검정 통계량이 되는 식을 찾아라. RXY는 표본 상관계수다. 이 문제처럼 검정 통계량을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2가 제일 많은 걸 찾으세요. 2 제곱, 2 제곱 모두 2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자유도 n-2 찾으세요. n-2 1번하고 3번이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유지하세요. n-2 1-r제곱 n-2 1-r제곱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그들의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n-2 1-r제곱 그리고 n-2는 자유도로 확인이 돼서 자유도가 n-인 T분포에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n-1 -r제곱 2가 제일 많은 거를 확인한다. 마이너스다. 해설입니다. 두 변수 xy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T 검정으로 할 때 검정 통계량은 r 곱하기 루트 1-r제곱분의 n-2 마이너스 많이 보이는 거 그리고 t 검정인데 자유도가 얼마일까요? n-2 그래서 n-2 분모인 1-r제곱 식을 계속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관 분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